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구리국어 나는 문학이 희망이다. 누앙사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격 수업도 오늘이 마지막이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여러분을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될 생각에 또 기대가 됩니다.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정정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작품 감상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새벽의 옛말인 새배의 다른 말로 순경은 비읍이 쓰인 새배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추후에 찾아보니까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옛말에는요 새배 그리고 새박만 있었고요. 선생님이 순경은 비읍이 쓰인 새배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여러분 좋아하는 쉬림프, 새우 있잖아요. 새우의 옛말이 사비였어요. 사비.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새뱅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비읍이 들어가죠. 비읍. 그래서 사비. 그 비가 순경은 비읍을 쓰고 있어요. 그것과 선생님이 좀 혼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정한다라고 밝히고요. 오늘은 누앙사의 결사 부분, 그냥 결론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결론 부분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전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자면 먼저 서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비니무원한 삶을 살고 싶어요. 비니무원 안빈일념, 안빈일념의 삶, 안빈낙도 가난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지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주머니도 비어있고 병도 비어있고 이 세상에 나뿐이 빈곤한 인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느낌에 대해서 서사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요. 본사에선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밝히자면 일단 첫 번째 신분제가 동요되고 있습니다. 노비들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농사채가 있어도 그 농사를 본인이 지어야 되는 상황. 가뭄이 심했는데 잠깐 비가 내려서 농사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를 빌리러 갔더니 그 소 주인이 이미 다른 사람한테 뇌물을 받고 소를 빌려주기로 한 상황. 그래서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허당 반벽. 그러니까 벽에, 비어있는 벽에 날 좋은 쟁기가 걸려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더 쓰린 그런 시적 화자의 상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결사입니다. 결사는 내용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겠죠? 자, 결사의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밭갈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순경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뎌주자 라면서 아예 체념을 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결사로 넘어왔습니다. 자, 결사에는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56행입니다. 강호한 꿈을 꾸언지도 오래러니. 자, 이게 무엇이냐? 강호가 무슨 뜻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강호, 강과 호수란 뜻입니다. 강, 호수. 그런데 이게 진짜 그 강과 호수만 일컫는 것은 아니죠. 무엇을 표현한 것입니까? 자연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빗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제유법이라고 해요. 이 제자가 모두 제자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는 대유법이라고도 합니다. 대신할 대. 그런데 대유법은 제유법보다는 좀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유법이라고 하는 표현법 아래 제유법과 환유법이라고 하는 다른 비유법이 있거든요. 어쨌든 제유법이다 정확하게는. 자, 해석하자면 자연에 살겠다라고 하는 꿈을 꾼 지도 오래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양반들이 갖고 있었던 강호가도의 꿈을 나도 양반이기 때문에 몰락했지만 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57행 보겠습니다. 구복이 위로하야 어지버 잊었떴다 라고 했어요. 구복, 여러분 구복은요 입구자 알겠죠? 복은요 배복자예요. 그러니까 입과 배가 위로하대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다. 자, 구복이 위로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먹고 사는 일이 변변치 않다. 자, 그래서 해석하자면 먹고 사는 것이 변변치 않아서 어지버 이것은 감탄사죠. 그래서 잊었떴다 이것은
잊었었구나. 이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58행 보겠습니다. 천피기육 혼대 녹죽도 하도할샤. 천피기육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또 나왔는데요. 이것은 아마 단어의 뜻을 줄 겁니다. 천피기육. 자, 볼 첨자, 저 피자, 강이름 기자, 따뜻할 욱자입니다. 여러분 피안이란 말 저번에 여러분이 쓰는 거 봤는데 저쪽 세 개를 피안이라고 하고 이쪽 세 개를 차안이라고 하죠. 어쨌든 무슨 뜻이냐? 저기 있는 저 물가를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봤더니 뭐가 많대요? 녹죽, 푸른 대나무가 하도할샤. 여기서 여러분 하다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고어 중에 하나입니다. 많다 또는 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석하자면 저 물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감탄형의 표현입니다. 영탄법을 쓰고 있죠. 자, 그 다음 유비군자들아 돈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르고 있어요. 자, 유비군자가 누구냐? 자, 있을 유, 아름다울 비, 군자는 유교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죠. 자, 어쨌든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사람, 즉 기품 있고 교양 있는 선비를 유비군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기품 있고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낙대는 뭔지 유추가 되죠? 뭐겠습니까? 낚싯대예요. 낚싯대 하나를 빌려 사라. 이것은 빌려달라라고 하는 청유의 표현입니다. 자,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다오. 자, 그 다음 60행 보겠습니다. 노화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돼야. 노화. 여러분, 박인도 선생의 호가 뭐라고 했죠? 노계라고 했죠? 거기서 노가 갈대노자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노화. 그러니까 갈대꽃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 갈대꽃이 깊은 곳에, 이 말은 자연은 자연인데 먼 자연이야. 그 말은 속세로부터 멀리 있는 곳이에요. 자, 속세로부터 먼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명월청풍 나옵니다. 명월청풍. 밝은 달, 푸른 바람 이런 뜻인데 자연을 뜻하는 것이죠. 역시 제유법을 쓰고 있다는 점. 해석하자면 갈대꽃 깊은 곳에서, 이 말은 속세로부터 먼 곳에서 밝은 달, 맑은 바람에 벗이 되어 라는 뜻입니다. 자, 61행 님제업산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자, 님제업산, 이것은 다른 시가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임자가 없어요. 무엇은? 자연은 임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욕의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연입니다. 우리 인간의 번뇌는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요. 사실상 소유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고 불교에서 공사상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임자가 없는 것은 무엇뿐이 없다. 자연밖에 없다. 자, 임자 없는 풍월강산도 바람, 달, 강, 산이잖아요. 모두 자연물이고 이것은 자연을 대표하는 사물들. 그것을 통해서 자연 전체를 빗대는 제유법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절로절로 늙으리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살겠다. 무의자연의 삶이죠. 무의자연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임자 없는 자연 속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62행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62행. 무심한 백구야. 아이고, 또 나왔네요. 여러분 다 아는 표현이죠.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자, 무심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왜 이렇게 무심해 이런 뜻이 아니라 욕심이 없다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욕심 없는, 자연 속에 사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백구는 강아지 백구가 아니라 흰 백자에다 갈매기 구자예요. 갈매기야 라는 뜻입니다. 자,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백구는 자연 친화의 대상이에요. 백구가 나왔을 때 부정적 시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고전 시가에서는. 자,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라고 서리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라고도 하지 않고 말라고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지금 내가 절로절로 늙겠다라고 하는 무의자연의 태도를 갖고 있는데 이 갈매기한테 오라 가라 하는 것도 사실 그 자연을 건드리는 거거든. 무의자연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겠다, 그냥 두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의지입니다. 자, 무심한 갈매기야, 욕심 없는 갈매기야, 너에게 오라 하고 말라고 하겠느냐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63행 보겠습니다. 다토리 없설산 다문 인가 너기노라. 다톨이, 이것도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다툴 이가 없을 산, 없는 것은 다문, 다만 it뿐 인가 너기노라. 인가, 여기 인가, 너기노라, 여기노라라는 뜻이죠. 해석 보겠습니다. 다툴 이가 없는 것은 다만 여기뿐인가 여기노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연밖에 없어. 내가 속세에 살았더니 이 내적 갈등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표면적으로 싸운 건 아니지만은 미운 감정이 생겼잖아요. 그쵸? 소 빌려주기로 한 그 농가에서 소를 빌려오지 못했으니까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습니다만은 속상하겠지. 그런 어떤 외적 갈등도 없는 곳은 자연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사 첫 번째 내용은 무의자연의 태도를 갖고 자연에 묻혀 늙어가기를 소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요, 앞에 굉장히 사실적인 이야기들,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큰 전란을 겪고 나서 어려웠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후에 결사에서는 왠지 조선 전기의 문학작품으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조선 전기의 문학작품 하면 자연에 묻혀 사는 선비의 삶에 대한 지향, 강호가도의 삶,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사 두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치 이슬이 많은 이라고 했어요.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없을 무자에다가 형상상자인데요, 보잘것없다는 거죠. 즉 보잘것없는 이 몸에 무슨 지취는요 뜻지자에다가 재미취자예요. 그러니까 해석하자면요, 보잘것없는 이 몸에 무슨 뜻과 무슨 취향, 재미가 있으랴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약간 낮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두세이랑 밭논을 다 무겨 더뎌놓고, 자, 두세이랑 많지도 않네요. 두세이랑 정도 되는 밭논을 다 묵혀서 던져두고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거는 뭐 딱히 큰 해석 없이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6행.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이것도 해석되죠? 있으면 죽이라도 먹고 없으면 그냥 굶을망정. 67행 보겠습니다.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불어 말렸으라. 자, 이것도 해석될 것 같아요.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말겠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남의 것을 탐하겠다, 안 탐하겠다? 탐하지 않겠다, 욕심내지 않겠다. 즉 무욕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8행 보겠습니다. 내 빈천 스리 너겨 손을 해다 물러가며. 내 빈천은 뭔지 알죠? 가난입니다. 가난할 빈 천할 천자. 그러니까 내 가난함을 스리 여기다라고 했는데 슬타라는 말이 있어요. 슬타가 지금 현대국어에 뭐냐면 싫답니다. 그러니까 슬히는 싫게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손을 해다, 여러분 해다가 뭐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여이고요. 해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헤엄치다 할 때 그 뭔가 손짓하는 거예요. 손짓. 해다, 내졌다. 그러니까 내가 싫게 여기니까 막 손을 내저으면서 저리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물러가며 남의, 자, 해다, 내졌다라고 했어요. 남의 부귀를 불리 여겨. 여러분, 불리다. 자, 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업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고 그래서 부럽다라는 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리는요, 현대국어로 따지면
부럽게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럽게 여겨서 손을 치다 나아오랴. 그러니까 저 남의 부귀가 부러워. 그래서 일로 와 일로 하면 손짓한다고 해서 오겠느냐 서리법을 쓰고 있는데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됐죠? 자, 해석 보자면 내 가난함과 처남을 싫게 여겨 손을 내젓는다고 물러가겠으며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 손짓을 한다고 나에게 오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자, 70행 인간 언의 일이 명밖에 삼겨시리. 자, 인간의 어느 일이 운명이죠. 그렇죠? 그 밖에 삼겨시리. 삼기다라는 말 알아요? 이 명은 운명이고 삼기다라고 하는 것은 생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명 밖에 생긴 것은 없다. 우리 서사에서도 나왔던 운명론적 태도입니다. 인간 어느 일이 운명 밖에서 생겨날까? 라는 뜻입니다. 자, 비니무언을 어렵다 하건만은 이라고 했어요. 비니무언.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겠다. 가난할 빈 어조사 이 없을 무 원망할 원.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태도는 어렵다 하지만 이로 해석됩니다. 내 생애 이로하오되 서론 뜻을 업노해라. 자, 내 생애가 이러하더라도 서러운 뜻은 업노라로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이니까 별로 서러운 마음은 없습니다. 73행 보겠습니다. 단사표음을 이도 좋기 너기로라 라고 했어요. 단사표음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이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단사표음 뭐냐면요. 대광주리 단 먹을 식 박표 마실 음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주 좋은 그릇 어떤 사기 그릇에다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큰 광주리 제대로 된 그릇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밥을 먹고요. 도시락 이런 거 먹고 그리고 물도 좋은 잔에다 먹는 것이 아니라 표주박에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생활을 뜻하는 겁니다. 곤궁한 삶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곤궁한 삶도 좋기 너기로라 라고 했어요. 만족하게 여기겠다라는 거죠. 비니무언의 삶을 살겠다 이거죠. 그렇죠? 가난한 생활이지만 이것도 만족하게 여기노라로 해석됩니다. 74행 보겠습니다. 마무리 거의 되어갑니다.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없노외라 라고 했어요. 평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온포에는 없대요. 자, 좋기 노기로나 여기서 안분지족의 태도를 알 수 있고 안빈낙도의 삶 이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온포에는 없노외라 라고 했는데 온포는 따뜻한 온자에다 배부를 포자에 포만 감할 때 포죠. 그러니까 따뜻하고 배부름에 나는 뜻을 두지 않았어 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뜻을 두고 있었을까? 평생에 그가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75행부터 77행 마무리에 나옵니다. 태평천하의 충효를 이를 삼아 충효가 나오고요. 화형제 신붕우 외다하리 니이시리. 그러니까 화형제와 신붕우를 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잘못되었다가 할 사람이 니이시리 누가 있을까라는 뜻인데 없다는 거죠. 서리법입니다. 역시. 자, 그러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충효, 화형제, 신붕우 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이거 다 뭐예요? 그 형제간의 화목, 친구간의 신의. 이거 유교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삼강오륜 아닙니까? 삼강오륜. 그래서 75, 76행을 요약하자면 태평천하의 충효를 일삼아서 형제간에 화목하고 친구와 신의로 사귀는 것을 그르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없다. 나 이거를 일삼고 살겠다. 나는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사는데 뜻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7행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렸노라. 자,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여러분 뭐 고전 시가에서 역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여남은 일이야.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 밖에 남은 일은 삼긴 대로 살겠다. 생긴 대로 살겠다 이런 거죠. 무욕의 삶을 살겠다는 화자의 다짐. 그 밖에 다른 일이야 태어난 대로 살겠노라. 자, 마지막 결사 두 번째 내용을 요약하자면 비니무언의 삶을 추구하면서 유교적 삶, 충효 우애, 신의를 지향하고자 한다. 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앙사 다 살펴봤고요. 기출문제 풀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쇼와 낙대가 나와요. 이거 다 이제 기억할 겁니다. 쇼. 누앙사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입니다. 1번. 화자는 주인이 목붉은 수치를 언급하자 혈마어이하였고 하며 물러나는데 이를 통해서 쇼가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엿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화자가 대승, 이거 오디세였죠? 그리고 농가에 대해 보인 반응은 쇼를 빌리지 못해 봄 농사를 짓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대승이 막 어느 부분에 나왔죠? 잠시만요. 자, 무정한 대승은 인의 한을 도운하다 라면서 한의 감정을 막 돋군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쇼를 빌리지 못해서 봄농사를 짓지 못한 데에서 오는 한을 보여준다.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화자는 세정 모른 한숨을 쉬면서 고민한 끝에 낙대를 떠올리고 있다. 세정 모른 한숨. 세상 물정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한숨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사에서 낙대, 자연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4번. 화자에게 쇼와 낙대는 남에게 빌려야 하는 것으로 강호한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한다? 낙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쇼는 그렇지 않지. 강호한 꿈이 아니라 이건 속세에서 삶을 현실적인 삶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화자에게 낙대는 명월청풍에 벗이 되어 근심 없이 살고자 하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죠. 비니무원한 삶을 살기 위한 도구죠.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이 작품의 학습 목표이기도 했는데요. 조선 후기 문학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자고 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선생님에게 아마 학습지로 제출을 했을 텐데요. 이 작품에 드러나는 조선 후기의 문학의 특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주로 강호과도와 연군지정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았어요. 관동별곡, 성산별곡, 상춘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강호과도 아니면 연군지정 또는 그 둘을 녹여낸 작품도 많았죠.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내용과 주제 측면에서 현실을 적극 수용하고 자신의 진솔한 감정과 실생활을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누앙사가 그렇죠. 소를 빌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누앙사는 그 시작이고요. 뒤에 보면 만원사 또는 뭐 규원가 이런 작품들을 보면요. 더욱 실생활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댄동어미 화전가 이런 작품 보면 정말 그래요. 그래서 누앙사라고 하는 작품은 어떠하냐? 그런 궁핍한 실생활을 작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전기에서 이야기하는 안빈낙도의 삶도 동시에 담고 있다는 거죠. 왜? 어쨌든 박인로는 양반이었고 그 관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임진왜란을 겪었던 과도기적 인물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조선 전기의 가사의 특징과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을 둘 다 갖고 있는 과도기적인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우리 누앙사를 평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문학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등교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두 명의 시인의 짧은 시를 살펴볼 거예요. 한민복 시인의 시와 류진남 시인의 시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시를 읽고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활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떤 활동일지는 다음 시간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